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모든 개인들을 펀치 한 방에 끝내버리는 본격 먼치킨 애니 원펀맨. 지금까지 먼치킨도 이런 먼치킨은 없었죠. 그래도 소년 만화의 재미는 누가 뭐래도 누가 더 강한가를 논하는 진흙탕 토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버전 원펀맨 강한 순위 탑 30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순위는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순위 또는 캐릭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어로는 아니지만 S급 히어로에 필적하는 실력을 갖고 있죠. 사이타마가 출전했던 무도 대회에서 A급 히어로를 상대로 압승하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누스 또한 그의 강함에 대해 높게 평가했죠. 무도 대회를 계기로 히어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이타마의 제자가 되고 싶다 밝혔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도는 명체의 건으로 작중 공중에 뜬 상태로 영격의 기세를 계속하여 털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명체의 공룡권과 바닥이 쪼개질 기세로 다가가 강한 펀치를 위쪽 방향으로 날리는 명체 진호권, 그리고 명체 진호권의 연계기로 명체 진호권을 시전한 후 그대로 주먹을 회전시켜 내지르는 명체 봉승권 등을 선보였죠. 단순한 격투 능력뿐이라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좀비맨이나 금속 배트와 1대1 대결을 가정할 경우 기세나 멘탈에서 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30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S급 히어로 중 한 명이며 작중 S급 15위인 금속 배트는 야구방망이로 파워풀한 스윙을 선보이는 아주 심플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술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오히려 신체 능력이 올라가는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죠. C급 223위일 때는 보통의 금속 배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S급이 되고 나서부터는 특별히 주문 제작된 금속 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정신력인데요. B급이나 용급의 개인에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근성과 기압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은 작품 곳곳에서 멋지게 그려내고 있죠. B든 용이든 다 해칠 수 있다고 외치는 그의 박력은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모습이네요. 작중 S급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좀비맨은 사실 진화의 집이라는 악의 조직 출신이죠. 천재과학자 지너스에 의해 극비리의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탄생한 좀비맨은 불사에 가까운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력은 S급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머리에 구멍이 나도 몇 초 만에 회복시켜버리는 초재생 능력과 끈질기게 달라붙는 공격력을 높이 사고 싶네요. 15살이 되던 해에 미친 사이보그에게 가족과 고향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정의의 과학자 크세노 박사의 도움으로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이보그화한 히어로죠. 사이보그의 신체를 살린 채술과 소각포는 그의 특징을 살린 그만의 전투 스타일입니다. 사이타마의 제자가 된 후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제는 강팬이 되어버린 듯 하죠. 손바닥에서 화염을 내뿜는 소각포나 연속해서 주먹을 휘둘러 엄청난 속도로 난타하는 기술인 머신건 블로우는 제노스를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항상 대진운이 좋지 못한 점이 아쉽게 다가오네요. S급 10위의 돈시는 돼지라는 의미 그대로 엄청난 거구의 소유자죠. 또한 그는 독특한 전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적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 기술은 자신의 체구보다 큰 적도 먹는 것이 가능한데요. 또한 독에 대한 내성도 갖고 있어 독을 갖고 있는 개인을 삼켜도 아무렇지 않죠. S급 6위 메탈라이트는 원펀맨에서 드물게 본명이 밝혀진 캐릭터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즉 로봇의 이름이 메탈라이트가 아니라 보포이 박사의 히어로 네임이 메탈라이트인 것이죠. S급 6이라는 높은 순위는 전투력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라면 수십 년이 걸릴 재해복구 작업을 7일 만에 끝내는 등 공헌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협회의 참모격인 교루교루에 따르면 S급에서 경계해야 할 4명의 히어로 중 1명으로 손꼽히는 높은 전투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작중 S급 12위인 번견맨은 개인형의 옷을 입고 있는 히어로죠. 높은 후각과 날카로운 네발을 활용한 독특한 전투 방식의 소유자입니다. 히어로 사냥꾼 가로우와도 대결을 펼쳤는데 분명 각성전의 가로우라고 해도 그를 일축한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죠.
독특한 점은 그의 행동 범위가 QC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부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의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QC를 넘어선 활동 범위를 갖춘다면 더욱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C급 301이었던 그는 이미 제레벨 D급의 개인을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금속 배트와 함께 S급 히어로의 탄생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강함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중 S급 13위인 섬광의 플래시는 정상급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검사로 순수한 전투력이라면 S급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개인화 후 제레벨 용급이 된 질풍의 윈드와 어파의 플레임을 상대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의 공격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로비카리와 1대1로 싸웠다고 가정한다면 피해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23위에 선정했습니다. 작중 S급 11위인 크로바키리는 항상 팬티 한 장을 거친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로 인해 온몸이 검게 빛나 보이는 그의 근육은 더욱 부각되어 보입니다. 특히 그의 근육은 강철 수준의 경도를 자랑하는데요.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사실상 피해를 입히는 게 불가능하죠. 또한 방어력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힘을 선보이는데 초합금 바주카는 그가 전형적인 전투형 히어로라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라마 CD에서 제노스의 훈련용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아수라 카부토와 호각을 다투다 15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제노스, 대전 3분 만에 패배한 금속 배트, 일주일 동안 아수라 모드를 버티고 약해진 카부토를 끝장낸 좀비맨과 비교한다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죠. 또한 태클의 위력은 가로우조차 직사를 각오할 정도였습니다. 개인협회의 참모이자 개인왕 오로치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가로우를 제2의 오로치로 키우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신을 사용해 천리안과 같은 능력으로 각지의 개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투 장면은 많지 않지만 강력한 염동력으로 가로우를 봉쇄하던 장면은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제레벨 용급의 개인으로 사이코스라는 여성이 본체이기도 하죠. B급 히어로 1인 후부키와는 학창시절 이능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염동력 자체는 후부키를 크게 웃돌지만 개인협회 편에서 타츠마키에게 털리고 말았죠. 메르자르가르드와 그로리버스와 마찬가지로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최상위 3전사 중 한 명으로 6.8m 크기의 문어처럼 생긴 외계인이죠. 또한 원펀맨 내에서 염동력을 다루는 몇 안 되는 개인이기도 합니다. 작중 사이타마에게 어이없게 쓰러졌기 때문에 그의 강함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동급이라 여겨지는 메르자르가르드와 같은 정도의 실력이라는 가정하에 2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일원으로 최상위 3전사 중 한 명이죠. 그의 제해 레벨은 용급으로 5개의 머리와 인격을 갖고 있으며 핵이 파괴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S급 히어로 여럿을 상대하고도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서 웬만한 S급보다 강하다고 판단했으며 메르자르가르드의 능력인 분열, 변형, 합체 그리고 재생 능력은 머리가 파괴되어도 금방 회복될 만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작중 S급 4위의 아토믹 사무라이는 이름 그대로 전형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 또한 사무라이답게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필살기인 아토믹 참은 1초에 100번도 넘게 참격을 퍼붓는 공격으로 검의 극한에 달한 아토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르자르가르드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아토믹 참은 특히나 멋지게 그려졌는데요. 개인협회 편에서 코플소 레슬러는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빠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검은 정자와는 상극이네요. 작중 A급 1위의 아마이 마스크는 꽃미남이란 캐릭터로 히어로뿐만 아니라 배우나 가수의 역할도 하고 있죠. 사실 본래 실력은 S급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A급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S급의 히어로가 진정한 실력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소 전투 장면이 적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히어로 협회에서 가지는 발언권이나 히어로 진급 심사에 입회하여
어드바이스를 하는 등의 모습을 높게 평가한 반면 못생긴 개인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설정은 뭔가 아쉽게 다가오네요. 개인협회의 간부로 얼굴에 꼴랑 입만 있는 외모를 갖고 있죠. 잇몸은 돈신과 유사한 전투 방식을 취하는데요. 거대한 입과 강력한 이를 무기로 적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특히나 같은 전투 방식을 취하는 돈신을 통째로 삼켰던 모습에서 우선 돈신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작중 묘사가 적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15위에서 20위 정도가 타당하다고 여겨 16위에 선정했습니다. 인문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협회의 간부인 추남 대총통은 못생긴 외모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고 개인화된 캐릭터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힘으로 바꾸어 높은 방어력과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마이 마스크를 압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개인협회의 간부로 오로치에게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강자입니다. 원래는 무술가로 제1회 슈퍼파이트의 우승자이기도 하죠. 개인 세포를 먹고 개인이 된 사례로 제노스는 어떤 개인보다도 강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고케츠 또한 상당한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타마에게 일격에 리타이어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로치와 제노스의 발언을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작중 S급 3위인 실버팽은 유수 암세건의 달인으로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의 노인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나이 또한 81세의 고령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단련된 육체와 초인의 경지로 뛰어난 못놀림을 보여주죠. 형인 본과 함께 물속의 거물로 불리며 제레벨 용급의 개인을 순살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협회 편에서 보여준 추남 대총통이나 잇몸을 순살하던 모습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버팽의 형으로 선풍 철창권의 고수이기도 하죠. 히어로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중 히어로 순위는 없지만 절대 팽에 뒤처지지 않는 실력의 소유자라 여겨집니다. 팽과 함께 싸운 가로우전이나 지나치게 거대해진 포치 그리고 진해 장로와의 전투를 토대로 고려해봐도 팽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개인협회 간부로 액체 형태의 두 눈만 덩그러니 있는 슬라임 형태의 개인이죠. 사리에 반응하여 초고압 물줄기 공격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사이타마의 일격에 산상조각 나긴 했지만 심장부가 살아남을 정도로 높은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모든 수분을 단번에 증발시킬 만큼 엄청난 화력으로 태워버리거나 돈신이 뱃속에서 소화시킨 것처럼 외부 환경과 분리해 녹여버리는 것 같은 극약 처방을 해야 쓰러뜨릴 수 있죠. 물리적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점과 사리가 없는 상대에게는 공격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11위에 선정했습니다. 개인협회 간부로 전체 길이가 수킬로미터나 되는 거대 진해죠. 작중 독보적인 경도를 자랑하며 데미지를 입어도 탈피하며 무효화시키는 모습은 거의 무적이라 여겨집니다. 교로교로에 따르면 진해 장로에 맞설 수 있는 히어로는 S급 히어로 중에서도 최상위라 여겨지는 4명만이 상대가 가능한 개인이라 평가하죠. 개인협회 간부로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몸 내부에 자기 자신을 최소 11조의 개체를 숨겨두고 있죠. 이 11조의 개체는 분열도 거대화도 자유자재로 하며 완벽히 죽이기 위해서는 11조 번을 때려 죽이거나 한 번에 11조의 개체를 전부 없애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검은 정자 10조의 개체가 합체하면 황금 정자로 변화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부상을 당했다 해도 강력한 염동력을 발휘하는 타츠마키와 동등한 힘을 자랑하죠. 그의 강함이 개인협회 간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네요. 개인협회 간부로 원래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으나 신입사원 한영회에서 알몸으로 춤추라는 상사의 명령대로 했더니 다음날 성추행범으로 몰려 해고당하고 말았죠. 이후 집도 직장도 모조리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노숙자가 되었는데 이후 신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신통력을 부여받아 개인이 되었습니다. 백신맨과 유사한 타입으로 미지의 에너지 구체, 소위 광탄을 소환해 이를 폭발시켜 공격하죠. 환경오염을 반복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지구가 만들어낸 개인으로
갑자기 A씨에 등장했지만 그때 달려온 사이타마에 의해 일격에 완전히 리타이어 되었죠. 작중 최초로 등장한 개인으로 J레벨 용급의 강력한 개인입니다. 작중 묘사를 살펴보면 백신맨에 의한 피해가 전에 없던 규모, 즉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전력을 다할 경우 용급에서도 최상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개인협회의 험리스 황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협회 소속의 몸집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눈이 세 쌍인 검은 개 형상의 개인으로 J레벨은 용급으로 평가되고 있죠. 리메이크판에서는 가로우가 포츠를 만나 고전했던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또한 수준급으로 그려졌습니다. 사이타마의 일격에 사망하지 않고 생존한 개인이라는 점과 입에서 에네르기파를 내뿜거나 홈리스 황제와 같은 광탄을 무더기로 쏘는 장면은 그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중 X급 2위인 타츠마키는 히어로 협회의 최종 병기라 불리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히어로죠. 포탄을 튕겨내거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등 초현실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원거리나 근거리라는 개념을 떠나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협회에서 전율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죠. 다만 각성한 가로에겐 역부족이었는지 초능력에 적응한 가로가 다가오자 기절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협회의 보스로 사이코스에 의해 개인화된 인간이죠.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이겨내며 그때마다 강해져 도깨비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고케치에 따르면 지구상에 개인왕보다 강한 놈은 없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개인 중에서는 최강이라 여겨지죠. J레벨은 용급 이상으로 추정되며 뿔을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가로우처럼 한 번 본 상대의 기술을 즉시 학습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무한한 성장도 가능하죠. 일본의 전설 속 괴물인 오로치의 능력을 그대로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그의 강함은 전설급이라 여겨지네요. 어린 시절 히어로 놀이에서 개인의 역을 맡으며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결국 스스로 개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죠. 전형적인 성장형으로 처음에는 히어로 사냥꾼으로 활약하며 S급 히어로를 목표로 격파해 갔지만 개인협회 편을 통해 죽을 위기를 겪으며 마침내 각성하여 인간형 개인이 됩니다. 개인협회의 최강자 중 한 명이라 여겨지는 황금정자를 순살할 정도인데요. 남아있던 S급 히어로들도 가로에겐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역시나 한 명에게만큼은 압도당했네요. 우주에서 온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수장으로 자칭 전 우주의 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등장한 개인 중에서도 최강의 클래스라 여겨지는 점은 무엇보다 사이타마가 인정한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J레벨 용 따위가 아닌 10일 정도 있으면 지구를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보면 역시나 탈지구급 개인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원작자 인터뷰를 보면 가로우와 호각임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원거리에서의 이점을 가진 보로스에게 보다 높은 순위를 주었습니다. 마지나그리 이하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